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재활 시 중요한 점 알려주세요.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재활을 할 때 중요한 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발달에 적합한 재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개별화 발달 재활 교육 계획서를 철저하게 짜야 된다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검사와 발달 지체 원인 검사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발달 검사, 발달 지체 원인 검사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왜 발달 지체가 됐는지, 또 현재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아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현재 이 60개월 된 아이가 인지가 12에서 18개월, 정서가 12에서 18개월, 사회성이 12에서 18개월, 언어가 12에서 18개월, 행동이 12에서 18개월 수준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그쵸?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해법 프로그램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발달 지체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균형 있게 발달 지체가 돼 있죠. 지금 이렇게.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는 현재 나이가 60개월이에요. 현재 나이가, 그러니까 현재 생활 연령이라 그럴까요? 생활 연령이 60개월인데 60개월인데 인지적인 능력이 36개월에서 48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예? 36에서 48개월이 나왔어요. 인지가. 근데 정서가 12에서 18개월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은 12에서 18개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정서를 따라갑니다.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지, 정서, 그 다음에 사회성, 언어를 보니까 이 언어도 인지적인 언어가 있어요. 인지적 언어,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인지적 언어는 당연히 36에서 48개월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서적 언어가 이 아이가 보니까 당연히 정서 발달, 정신이 표현되니까 12에서 18개월이 나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정신의 표현이 언어죠. 정신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12에서 18개월 나올 수밖에. 정서 발달이 12에서 18개월인데 정서적인 언어가 36에서 48개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는 정신의 표현이니까. 예, 그래서 인지적인 언어가 36에서 48개월. 왜냐면 인지 발달이 36에서 48개월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인지적인 발달이 36에서 48개월인데 이게 언어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 조음기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이 조음기관들이 있어요. 음성기관이 있죠. 성대라든지 조음기관,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이렇게 안면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가 지체장애인들이 우리가 운동신경을 통해서 신체하고의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요 언어기관과, 그러니까 발음기관, 조음기관과 뇌가 잘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별화 교육에 넣어야겠죠. 이거 굉장히 고도의 고민들과 고도의 좀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발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지 정서적인 언어와 정서적인 언어를 구분했어요. 행동도 보니까 행동도 어때요? 인지적 행동이 있어요. 인지적 행동은 36에서 48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 행동은 당연히 12에서 18개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은 정서가 표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서적인 행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특이한 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장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심리장애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불안장애가 굉장히 심하고 평소 때 보면은 굉장히 조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업돼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될 수가 있는 거죠. 조증 형태가 나타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냥 특성이 아니라 과도하게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4에서 8개월 때 아이들이 애착이 일어나고 엄마랑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발달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랑 떨어지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거는 정상적인 발달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불안장애 조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쵸? 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뭐 조현병 같은 문제 소견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네, 이거는 심리치료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심리치료 영역이에요. 여기는 심리치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이 어린이들에게는 놀이심리치료를 많이 전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래놀이라든지 또는 자연놀이라든지 각종 놀이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의 조화로운 흐름이 무너진다. 우리가 호르몬의 흐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조화와 균형인 거예요. 심리가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용이라든지 중도 이런 얘기 하죠. 예?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균형을 잘 잡고 조화와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불안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에 이제 언어와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생활조차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치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발달 영역이니까 이거는 발달 재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뭐 아동 청소년 정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심리 지원,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때 보면은 이러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아이의 발달이 이런 식의 특성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인지는 인지대로 발달시키고 정서는 정서대로 발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균형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인지와 정서가 똑같이 36에서 48개월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인 거예요. 균형. 그래서 제가 제가 철학을 전개할 때도 그렇고 심리학을 전개할 때도 그렇고 심리치료를 전개할 때 아동 발달 재활을 전개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게 조화와 균형인데,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조화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 학문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지 찢어놓고 정서 찢어놓고 사회성 찢어놓고 언어 찢어놓고 행동 찢어놓기 때문에 접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당연히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과 인간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 그쵸? 인간의 원리는 조화와 균형인 거예요. 조화와 균형. 모든 게 조화와 균형이에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밤을 맞이하는 이러한 흐름이 다 깨져버리겠죠.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 자연도 어때요? 요즘에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정신 세계나 뇌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조화 균형이 무너지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인격장애, 성격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든지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든지 편집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경계성 성격장애라든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죠. 네, 이러한 각종 성격장애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화와 균형이다라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장애, 이게 심리장애에 대한 재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모든 발달이 인지정서가 36에 48개월 맞춰줄 수 있게끔 정서적 발달을 끌어당겨줘야 돼요. 사회성이 그렇게 되면 이제 36에 48개월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성 안에 인지, 정서, 언어, 행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성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인지와 정서 중에 낮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게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인지, 정서, 언어, 행동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서가 12에서 18개월이면은 당연히 인간관계 맺는 것도 12에서 18개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제 말에 생각과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동에 생각과 감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다? 이 인지와 정서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불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발달 불균형 상태다. 그러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심리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건 심리장애의 심리치료 영역으로 편입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전개할 때 중요한 측면이 이 발달을 고려해서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발달적으로 거쳐야 하는 우리가 이런 어떤 애착 그리고 분리불안 이런 것들은 발달 과정에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심리상담사들이 아동들의 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을 전개할 때는 이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자들이 있죠.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교육자들과 초등교육자들, 중등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엔 또 대학교 교수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아교육에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고 초등교육에 독특한 특성이 있고 중등교육, 청소년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 재활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사안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어서 강의를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